평생 문제없이 먹어왔던 새우 한 마리가 갑자기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거 믿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이건 과장이 아니라 의학적 사실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도 사람을 죽이려면 최소 며칠은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 몸속 면역 체계는요, 단 몇 분 만에 자기 주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죠. 어제까지 멀쩡하게 새우를 먹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구급차에 실려갈 수 있어요. 대체 왜 우리 몸은 아무 애도 없는 음식이나 꽃가루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걸까요? 알레르기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 이해하려면요, 먼저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전쟁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면역 체계에는 비만세포라는 아주 독특한 녀석이 있거든요. 이름만 들으면 뚱뚱한 세포 같죠? 근데 실제로는 히스타민을 비롯한 온갖 위험한 화학물질로 빵빵하게 차 있어서 붙은 이름이에요. 이 세포를 쉽게 비유하자면 안전핀이 빠진 수류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든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거죠. 문제는 이 수류탄 같은 비만 세포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피부 아래에도 깔려 있고요. 폐에도 있고 장에도 있어요. 온몸 곳곳에 수백만 개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몸 전체가 지뢰밭처럼 폭발물로 뒤덮여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대체 왜 우리 몸은 이렇게 위험한 세포들을 잔뜩 품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원래 이 비만세포들은요, 기생충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방어 체계였거든요. 인류의 오랜 적이었던 기생충, 그 녀석들과 싸우려고 우리 몸이 개발한 특수 무기였던 겁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요, 우리 조상들은 기생충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깨끗한 수돗물이 콸콸 나오던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깨끗한 식수와 오염된 물의 구분 자체가 없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기생충은 너무나 쉽게 물을 통해 사람 몸속으로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온 기생충은요, 수십 년씩 몸속에 눌러앉아 살았어요. 거기서 알을 낳고 그 알이 배설물과 함께 밖으로 나가고 그 배설물이 다시 식수로 흘러들어가는 끔찍한 순환이 반복됐던 거죠. 자, 이제 면역세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이러스나 세균은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작은 녀석들이잖아요. 근데 기생충은 크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면역세포 입장에서 보면 기생충은 마치 도시 하나 크기의 거대한 괴물과 맞닥뜨린 것과 같았어요. 게다가 이 녀석들은 위산도 녹이지 못하는 단단한 껍질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면역 반응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됐던 거예요. 도시 크기만 한 괴물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바로 IgE 항체라는 녀석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IgE 항체는 아주 작은 단백질인데요. 생김새가 독특합니다. 마치 집게발이 달린 것처럼 생겼거든요. 이 집게발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자석이 금속에 딱 달라붙듯이 기생충 표면에 철썩 달라붙는 겁니다. 한번 붙으면 절대 안 떨어져요. 그런데 IgE 항체 혼자서는 기생충을 죽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비만세포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IgE 항체들이 비만세포 표면을 빽빽하게 뒤덮으면요, 비만세포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신합니다. 수류탄에서 이제 본격적인 지뢰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기생충의 특정 단백질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된 셈이에요. 이 상태에서 기생충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생충이 IgE 항체에 닿는 순간 무장된 비만세포가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그러면서 안에 있던 히스타민과 온갖 화학물질을 쏟아내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서 일제 사격이 시작되는 것처럼요. 이 IgE 항체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기생충이라는 특수한 적에 대응하기 위해 무려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한 정교한 방어 메커니즘이에요. 인류의 생존을 위해 우리 몸이 개발한 최첨단 무기 시스템인 셈이죠. 자, 이제 비만세포가 폭발하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비만세포 안에는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이 들어있거든요. 이 녀석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일부 화학물질은 기생충의 단단한 껍질을 직접 공격해요. 아무리 위산도 견디는 껍질이라지만 이 물질들 앞에서는 상처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기생충 입장에서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동시에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혈관을 확 넓혀버립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소방호스에서 물이 쏟아지듯이 혈액 속 수분이 조직으로 콸콸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붓기의 원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점액세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세포들은 끈적끈적한 점액을 마구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기생충을 온통 점액으로 뒤덮어버리려는 거예요. 마치 파리를 잡는 끈끈이처럼요.
이 모든 반응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기생충을 공격하고 궁극적으로는 몸 밖으로 내쫓으려는 시도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비만세포의 폭발은 그 자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방출된 화학물질들이 일종의 비상신호 역할을 합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조명탄을 쏘아 올리는 것처럼요. 이 신호가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면서 경보를 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의 다른 면역세포들이 이 신호를 감지하고 전투태세에 돌입합니다. 비만세포가 쏘아 올린 경보신호, 이걸 누가 받을까요? 바로 호산구라는 공격 전문 세포들입니다. 이 녀석들은 평소에는 몸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요, 경보신호를 감지하는 순간 감염 부위로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수십만 개씩 모여드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 증원군이 도착하는 것처럼요. 호상구가 하는 일은 정말 무시무시해요. 이 세포들은 기생충에게 치명적인 독소를 품고 있거든요. 감염 부위에 도착하면 그 독소를 기생충한테 마구 내뿜습니다. 아까 비만세포가 낸 상처 있죠? 그 상처를 파고들면서 기생충의 방어막을 찢어버려요. 운이 없는 기생충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몸의 전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기생충을 아예 몸 밖으로 내쫓으려는 시도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장에서는 평활근이라는 근육이 빠르게 수축하기 시작해요. 마치 치약 튜브를 짜듯이 장 속 내용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설사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불쾌하지만 기생충을 내보내려는 우리 몸의 몸부림인 거죠. 호흡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점액과 수분이 콸콸 쏟아져 나오면서 기생충을 함께 밖으로 밀어내려고 해요. 콧물이 흐르고 기침이 나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잡한 작전을 지휘하는 사령관이 있어요. 바로 호염기구라는 세포입니다. 이 녀석은 직접 싸우기보다는 전체 반응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면역세포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공격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짜여진 한기생충 시스템은 빠르고 강력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생충이 발견되는 순간 신속하게 대응해서 최대한 빨리 제거하는 게 목표였던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이렇게 대단한데 기생충은 어떻게 수백만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기생충도 바보가 아니었거든요. 수백만 년 동안 면역체계의 공격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기생충들도 살아남기 위해 나름의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면역체계를 교란하는 화학물질을 분비하는 방향으로 진화한 거예요. 이게 정말 교활한 전략이거든요. 기생충이 분비하는 물질은 마치 정원에 뿌리는 제초제와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잡초를 죽이듯이 면역 반응을 억제하고 약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죠. 면역세포들이 아무리 공격 신호를 보내도 기생충이 뿌린 물질이 그 신호를 방해해버려요. 공격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 면역체계 전체가 힘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조상들한테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기생충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한테도 취약해지는 거예요. 기생충 하나 때문에 온갖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셈이죠. 그래서 기생충과 인간 면역체계 사이에는 수백만 년에 걸친 치열한 군비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 서로 더 강한 무기를 개발하려고 경쟁했던 것처럼요. 기생충이 새로운 교란 물질을 만들면 인간의 면역체계는 그걸 뚫을 방법을 찾아냈고요. 인간이 방어력을 높이면 기생충은 또 다른 회피 전략을 개발했어요. 이 끝없는 싸움이 수백만 년 동안 계속됐던 겁니다. 기생충이 면역체계를 교란하는 물질을 개발했다면 인간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냥 당하고만 있었을 리가 없죠. 우리 조상들의 몸도 진화했습니다. 기생충이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는 만큼 인간은 면역체계를 더 공격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한 거예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기생충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인간은 엑셀러레이터를 더 세게 밟는 식으로 대응한 겁니다.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결국 어느 정도 균형점에 도달하게 됐어요. 이런 현상을 과학자들은 공진화라고 부릅니다. 두 종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함께 진화하는 거죠. 마치 창과 방패의 관계처럼요. 더 날카로운 창이 나오면 더 단단한 방패가 나오고, 더 단단한 방패가 나오면 또 더 날카로운 창이 개발되는 시기예요. 수백만 년 동안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인간과 기생충은 이상한 동거 관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진화적 균형 상태에서 인간의 면역 체계는요, 애초에 기생충이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설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기생충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엑셀러레이터가 세팅된 거예요. 면역 체계의 공격성과 기생충의 억제 효과가 서로 상쇄되면서 적절한 균형이 유지됐던 거죠.
기생충 입장에서도 숙주를 너무 빨리 죽이면 자기도 죽으니까요. 적당히 약화시키면서 공존하는 전략을 택했던 겁니다. 불편하지만 안정적인 동거, 이게 수백만 년 동안 인류와 기생충 사이에 유지됐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오래된 균형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게 됩니다. 수백만 년 동안 유지되던 균형이 깨진 건요. 진화의 시간 척도로 보면 정말 찰나에 불과한 시간 전이었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 일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바로 위생혁명입니다. 비누가 발명되고 대중화됐어요. 위생용품들이 보급되기 시작했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배설물과 식수가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하수도 시스템이 깔리고 정수시설이 만들어지면서요. 더 이상 사람들의 배설물이 식수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된 겁니다. 이 하나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세요? 기생충의 생활순환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생충은 배설물을 통해 알을 내보내고 그 알이 오염된 물을 통해 다시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번식했다고요. 근데 이 순환고리가 딱 끊긴 거예요. 기생충 입장에서는 갑자기 번식 루트가 사라져버린 셈이죠. 거기다 현대 의학까지 발전하면서요. 몸속에 남아있던 기생충들마저 구충제로 싹 박멸당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류와 함께했던 불청객이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생충은 사라졌는데요. 우리 면역체계는 그 사실을 모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면역체계는 기생충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고 가정하고 엑셀러레이터가 세팅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제 브레이크를 밟던 녀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가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하겠죠.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딱 그 상태가 됐습니다. 여전히 기생충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과잉 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수백만 개의 비만세포가 온몸에 깔려서 언제든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작 폭발시킬 적은 없어진 상황이 된 겁니다. IgE 항체, 비만세포, 호산구, 호염기구, 이 녀석들 기억나시죠? 원래 기생충을 상대하기 위해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한 정예부대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문제는요, 이 세포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거예요. 얘네는 싸우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거든요. 적이 없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평화주의자가 되지 않아요. 여전히 뭔가를 공격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세포들이 엉뚱한 것들을 적으로 오인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황당한 것들을요. 새우 단백질,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심지어 자기 몸에서 나온 땀까지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해도 없는 물질들을 거대한 기생충이 침입한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새우 알레르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민수 씨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3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새우를 먹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민수 씨의 면역 체계가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새우 단백질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새우에 대한 IgE 항체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항체가 온몸의 비만세포 표면을 뒤덮기 시작한다는 거죠. 피부에 있는 비만세포, 폐에 있는 비만세포, 장에 있는 비만세포 전부요. 이제 민수 씨 몸속에는 새우를 겨냥한 수백만 개의 폭탄이 깔린 셈입니다. 지뢰밭이 완성된 거예요. 근데 민수 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몰라요. 평소처럼 생활하다가 어느 날 새우 요리를 먹게 되겠죠. 새우가 입으로 들어가고 소화되면서 단백질이 흡수되기 시작하는 순간 스위치가 딱 켜집니다. 새우 단백질이 IgE 항체에 닿는 순간 온몸의 비만세포가 동시에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생충을 상대하던 그 무시무시한 공격이 아무 죄 없는 새우 단백질을 향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민수 씨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따라가 볼게요. 새우를 먹은 지 몇 분도 안 돼서 반응이 시작됩니다. 피부 아래 혈관이 갑자기 확 열리면서 체액이 조직으로 쏟아져 들어가요. 피부가 부어오르기 시작하고요. 붉게 달아오르면서 가려운 두드러기가 온몸에 올라옵니다. 열이 나면서 온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소화기관에서도 비만세포들이 폭발하고 있거든요. 장으로 수분이 콸콸 쏟아지면서 극심한 복통이 시작돼요. 구역질이 나고 구토가 터져나오고 설사가 쏟아집니다. 장이 마구 수축하면서 경련까지 일어나요. 몸이 뭔가를 필사적으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원래는 기생충을 내쫓으려는 반응인데 지금은 그냥 민수 씨의 몸을 괴롭히고 있을 뿐이에요. 가장 무서운 건 호흡기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기도가 부어오르기 시작해요.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히스타민이 폐의 평활근을 수축시키면서 기도가 좁아지거든요.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마치 빨대로 숨을 쉬는 것처럼 답답해지는 거죠. 만약 온몸의 비만세포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요. 이게 바로 아나필락시스 쇼크입니다. 혈관이 전부 확장되면서 혈액 속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심장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는 거예요.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혈압 강화만으로도 충분히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폐에서 벌어지는 기도 폐쇄까지 합쳐지면 상황은 정말 급박해집니다. 생사를 다투는 응급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단 몇 분입니다.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짧아요. 이게 바로 새우 한 마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 어떤 사람만 알레르기가 생기는지, 왜 성인이 되어 갑자기 발병하는지, 왜 어떤 알레르기는 사라지는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건요, 지난 100년 동안 알레르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위생적인 환경이 갖춰지고 기생충이 박멸된 곳이라면 어디서나요? 역설적으로 아직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는 20억 명은 알레르기 발병률이 낮거든요. 결국 알레르기는 우리가 더 깨끗한 세상에서 살게 된 대가인 셈입니다. 사라진 적을 향해 면역 체계가 과잉 반응하는 현상, 그게 바로 알레르기의 정체예요.